그런데 이 법원에서는요, 비면책 채권과 같은 이 우선 채권의 변제 기간, 요거는 총 변제 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 18개월을 우선 변제권인 비면책 채권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 변제 기간이 60개월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30개월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인 우선 채권의 변제 기간이 너무 이 장기적이면요, 일반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변제 기간이 36개월인데 30개월을 우선 채권, 나머지 6개월만 일반 채권자한테 돈을 갚는 그런 변제 계약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채권을 개인회생에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이런 우선 채권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차라리 채무자에게 이 체납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같은 이런 공과금 있죠, 다 처리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더 유리하다고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채권은 없어요. 그러면 우선 채권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가끔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무실에 따라서는 비면책 채권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무실이 간혹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서 체납된 조세채권, 국세지방세, 미납된 건강보험 요만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거든요.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회생 절차로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러한 공과금, 이 비면책 채권이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세금이라든지 미납된 공과금과 같은 비면책 채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인 체납세금이나 이 미납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공과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면책 채권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여부, 이거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따끈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3년 올해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있죠? 이분들도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료 체납하면은 이거 이제 1년 이상 또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된 경우에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이 어렵죠. 당연히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고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역한 법무사의 회생티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